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시즌 2 6회차 해설 강의 진행하게 될 이세현이라고 하고요. 자, 먼저 우리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 사실 이 가족권 때문에 좀 문제를 드리고 왔는데요. 가족권에서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어떻대? f1보다 크거나 같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는 1에서 뭐가 나온다? 최소값이 나올 거야 라고 당연히 해석이 되셔야 돼.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게 사실 지금 4번 문제는 최고 차항 계수가 주어져 있죠. 그치? 근데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최소값이 발생하네 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 될까? 최고 차항의 계수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까지는 원래 함유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자, 나조건에서 f-2는 0이래요. 그럼 잘 보세요.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데리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얘는 x는 1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라는 말은요,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말? 1, 블라블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치? f-2에서 0이래. 그 말은 x축과의 교점에서 한 마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이 되겠지. 맞니? 그러면 어때요?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이시죠. 그래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가 뭐 하셔야 돼? 같으셔야 돼. 얼마만큼 갔어? 3만큼 갔어. 여기도 얼마만큼 가야 돼? 3만큼 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그래서 4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지? fx라는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최고 차항 계수는 1이니까요.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라고 세우실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뭐 하셔? y는 x 더하기 k와 접하신대. 그 말은 두 녀석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오셔야 돼. 그래서 저거 판별식을 계산해주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6번. 네, 유리수 AB에 대해서 긴장하셔야 돼. 실수 AB가 아니라 유리수 AB야. 뭔가 꺼림칙한데 fx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 의 그래프와 직선 gx는 2x 더하기 b의 교점을 뭐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ab라고 하는데 그 a의 x좌표가 누구야? 지금 2-루트3이야. 감사합니다. 왜요?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모든 개수가 유리수네요. 그리고 근이 2-루트3으로 주어졌으니 우리는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돼? 켤레 근을 떠올리셔야지. 그래서 b라는 녀석의 x좌표는 누가 될까? 2 더하기 루트 3이 되겠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의 출처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은 2x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a-2x 마이너스 b-3은 0이 될 거고, 우리 뭐 할 수 있어? 근을 알기 때문에 개수를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네 둘을 더하신 게 누구랑 같아? 이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죠. 그래서 4는 마이너스 a-2가 될 거고, 두 녀석을 곱했어. 얼마 나와? 1 나와. 얘가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랑 똑같겠네요. 따라서 a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a라는 녀석은 여기다가 6 넣은 거랑 똑같고요.
b라는 녀석에다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4 넣은 거랑 똑같아요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a, b 값까지 구할 수 있겠네. 자, 이 상황 속에서 hx라는 녀석을 보니까 fx 또는 gx 함수가 나뉘어져 있다는 말인데, 근데 문제 조건 어때? fx가 gx보다 더 작거나 같다면 누굴 따라가? fx를 따라갈 거고, fx와 gx를 비교해서 fx가 더 크다면, 즉 gx가 더 작다면 gx 따라가요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봐봐, 함수가 작은 녀석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함수가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 함수 값들이 같을 때가 되겠죠. fx와 gx가 같을 때 언제야? 2-√3, 2+√3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대강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 자,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둔다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러면서 작은 녀석들, 즉 함수값이 더 작은 밑에 있는 녀석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hx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 위에 부분들이 다 날아가시겠네요. 이렇게 사라지겠지. 선생님, 근데 이 사이에 얘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a가 6이었죠? 그치? 여기 마이너스 3 아니야? A가 마이너스 6인데요? 마이너스 6이죠?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3이니까, 여기 사이에 있겠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하시래? h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래. 얘들아, 이거 잠깐만 생각하고 가보자. hx는 t래요. 이 녀석의 실근이 3개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거냐면, hx라는 함수와 y는 t라는 함수의 교점이 몇 개? 3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 뭐죠? 상수함수죠. 즉 x축과 평행한 녀석이지. 그래서 내가 한번 그어본다면 봐봐, 여기보다 위일 때는요 교점의 개수가 항상 몇 개가 나와? 1개가 나오시다가 점점 내려가시다가 어떻게 돼? 여기에서 몇 개가 돼? 2개가 되시다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3개 나오시죠. 그래서 언제까지? 꼭지점 지날 때까지. 그래서 즉 3개가 나오는 t의 범위는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셔야겠네. 이해돼? 그래서 이 t라는 녀석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점 A가 점 A의 y값 그리고 꼭지점이 될 거야. 점 A의 y값은 얼마예요? 여기다가 뭐 넣으시면 돼? 2-√3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3 더하기 4보다는 크고요. 누구보다는 작아? 꼭지점. A가 6이었기 때문에 fx는 x제곱 더하기 6x-3이 될 거고, 이 녀석은요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12네. 둘이 위치가 바뀌어야죠.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2 곱하기 2-√3 더하기 4보다는 작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오케이? 괜찮니? 여기 마이너스 4잖아. 그치?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알파라는 녀석이 얼마? 마이너스 12. 베타라는 녀석이 얼마? 마이너스 2√3이 되시면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플러스 6인데 난리 났네요 지금. 플러스 9 마이너스 ax a는 마이너스 6이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9 하면은 여기가 12 맞나요?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 있는데, 잠깐만 계산이 여기서 잘못됐네요. a는 얼마?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네, 난리 났죠?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알파, 베타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요. 자, 7번 같이, 7번 말고 8번 같이 볼게요. 8번. 8번은 최고 차이 계수가 각각 1이고 마이너스 1인 이 차함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1이고요. gx는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 자, 가조건에서 뭐라 돼 있어? f-1은 0보다 크대요. 다음 나조건에서 뭐 하시래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감이 딱 오죠. 아, 쟤를 인수분해해서 적절한 인수들을 나눠 가져야겠구나 라는 게 될 겁니다. 잘 봐. 그러면 자, 일단은 얘를 쪼개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은 좀 앞으로 빼둘게요. x 2개 있고 x 더하기 2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있죠. 그치? 자, 당연히 마이너스 1은 fx가 가져가야 될 거예요. 아무튼 gx가 가져갈 거예요. 뭐 요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조건에서 y는 mx와 접하도록 하는 m 값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자. 자, 얘네를 조합해서 두 개씩 가져간다 했을 때 어떤 케이스가 나올 거냐면 첫 번째로 x제곱 나올 거죠. 그치? 다음 두 번째로요. 누가 나와? x제곱이면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나오시죠. 맞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 거냐면 얘네 둘 이렇게 가져가서 x 더하기 2 그리고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 어디서 힌트가 주어지냐면 얘를 다 찾는 게 아니라 가조건에서 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땐 0 나온대 0보다 크대 라는 조건을 활용해 주셔야지. 무슨 말이냐? 잘 봐. 자,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 넣어 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fx는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죠. 그럼 봐봐. 여기서 얘는 어때요? f-1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네들의 숫자를 두 개를 뽑아서 조합했을 때 양수가 나오셔야지. 맞니? 양수가 나온다는 말은 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fx한테는 얘가 있으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gx라는 녀석이 누굴 가져가야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가져가셔야 돼. 그치?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가져갔을 때 결국 지금 gx 뒤쪽에 오는 녀석은 x가 되거나 또는 x 마이너스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둘 중 하나죠. 그치? 근데 x-2라는 녀석은 될까? 안 될까?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요. 얘가 만약에 x-2라고 하고 내가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리고 y축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건데 y는 mx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시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접선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으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아 얘가 안 되네. 그래서 gx라는 녀석은 누가 될까? 아, 얘가 x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fx라는 녀석은 x 곱하기 x-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됐어? fx와 gx가 확정이 되셨네. 뭐 찾아야 돼? y는 mx 찾으러 가주셔야겠죠. 그치? mx 어떻게 구하시나요? 네,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다를 통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를 보면은 어때 지금? f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거 무슨 뜻이야? 그치? 함수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치? 맞아?
자, 봐봐. fx는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들아, 접한다라는 말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온다. 즉 중근을 갖는다 라는 말이 되니까 여기서 가능한 포인트는 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다. 까지는 파악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다음에 나조건을 분석을 해보자. f2x 더하기 1은 0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얘네를 가지고 어떠한 다른 원래 원본의 근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식에서 만족시키는 어떠한 해들을 x1과 x2라고 놨을 때 이 녀석들을 더한 게 마이너스 4인 거지. 맞아? 자, 내가 문제 설정 하나만 더 하고 들어갈게. 이 녀석의 해를요, 알파와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x1을 집어넣었을 때는 알파가 나오셔야 되고 x2를 집어넣었을 때는 베타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2x1 더하기 1은 알파고요. 2x2 더하기 1이 얼마라는 말? 베타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두 녀석을 더하게 되면은 이 x1 더하기 x2는요. 마이너스 지금 4라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셔야 돼? 아니지, 뭔 소리야? 얘가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4잖아.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6이에요. 따라서 A가 얼마? 6이에요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즉 중심축이 얼마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3? 그치? 자, 그럼 봐봐. 우리 A값 구했고 B값 찾을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센스 있게 구하셨으면 좋겠어. 자, 이미 사실 뭐가 끝났냐면은 얘는 x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인 거지. 즉 B의 값이 얼마예요? 7인 것까지 파악이 되셨어. 근데 문제에서 뭐 하시래? 지금 마이너스 절대값 A에서부터 절대값 B까지의 최소값, 최대값을 찾고 있으니 A는 6 집어넣고 B는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 7까지에서 찾는 게 되시겠죠. 이해됨? 자, 마이너스 6은 어딨어? 한 이쯤 있겠지? 7은 어딨어요? 저만큼 가서 여기쯤 더 멀리 있겠죠? 즉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인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최대값은 더 멀리 떨어진 7에서 발생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구할 수 있어? 최소값과 최대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분들이 fx라는 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 특히 나주권을 이용해서 이러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원래 실근의 합을 구할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을 보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A는 음수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 이때 가조건에서 fx와 누가 만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 만나는 그 두 점을 마이너스 1하고 4라고 놓고요. 그 다음 나조건에서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셔서 어디까지? 4까지의 최대하고 최소를 더했더니 8이 나온대 라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자, 그래프 그리면서 같이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얘가 f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인데 a가 음수시니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될 거니 길이가 증가하시면서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괜찮니?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돼? 최대값하고 최소값 찾고 있어. 최소값은 누구한테 나올까? 지금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죠. 얘가 최소값일 거고 얘가 최대값이겠지. 둘을 더했더니 8이래. 자, fx를 찾으러 가보자. 잘 보세요.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더하기 ax 더하기 3인데 어때? 최고 차이 계수는 a이고 교점이 마이너스 1과 4이시니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fx라는 그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a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녀석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전개하게 되면은 a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아, 대칭축이 x는 2구나 라는 게 파악이 가능하겠지. 여기가 2가 되겠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1 더하기 f2가 얼마라는 말? 8이라는 말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구해? fx 어떻게 구해? 여기서 얘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값 구하는 거, a 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f1의 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네, 계산은 안 할게요. 분필이 아까워요. 넘어가서 11번 같이 볼게요. 11번에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K의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라고 나와 있고 A, B, C의 넓이의 최대값이 나와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K가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값을 묻고 있어. 그러면 K에 대한 식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1번을 같이 본다면 이렇게 될 건데 삼각형 ABC의 넓이래. 그러면 우리 요 삼각형을 지금 찾으셔야 되는데 밑변의 길이하고 뭐 알면 돼? 높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점씨는요 y절편이시기 때문에 x에다 얼마 집어넣어? 0 집어넣으셔. 그러면 얼마 되세요? 12k 됩니다. 높이는 12k였어요. 밑변 어떻게 구할래? 잘 봐. A는 알파, 0이라고 잡고 B는 베타, 0이라고 잡는다면 두 녀석을 뺐을 때 뭐가 나오시는 거? 밑변이 나오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 찾아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찾으러 가셔야 돼. 괜찮니? 자,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고 싶어. 근데 지금 알파와 베타의 값은 사실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3 x 더하기 12k는 0에 대한 어떠한 식의 근이죠.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세요? 2k 더하기 6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12k 되는 거죠. 맞니? 그럼 베타 빼기 알파 어떻게 구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에다가 루트 씌운 그 값이 되겠지. 그럼 밑변 구했고 높이 구했고 둘 다 뭐에 대한 식으로 나와? K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넓이가 K에 대한 2차 식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 뭐 구하시면 돼? 주어진 구간 내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조금 이제 언급할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서요. 자, 가조건을 먼저 살펴본다면 fx라는 녀석이 f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gx라는 녀석이 g-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f0은 g0은 0이야. 그 다음 나조건에서 fx 더하기 8
0 또는 gx 더하기 8은 0. 둘 중에 한 명은 중근을 갖고 다른 한 명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다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자, 문제 한번 풀러가 보자.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조건에 대한 분석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 보면요, 이거 아까 전에 언급했던 거랑 똑같지. 최소값이 어디서 나온다? x는 1에서 나온다. 얘도 어때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에서 나온다. 그리고 F형은 G형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두 함수가 만나는데 어디 위에서 만나? X축 위에서 만나시고요. 즉 원점을 지난다는 거지 지금 둘 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이 녀석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알려줬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8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8인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어때요 지금? 중근을 갖는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야. 다른 한 녀석은 만나지 않을 거야. 즉, 함 최소값이 마이너스 8보다는 클 거야 라고 해석이 되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다조건에 뭐 이런 식이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연결하셔야 되냐면 F1이네, F1이네, G-2네, G-2네. 굉장히 뭔가 수상하지 않니? 아까 전에 내가 가조건 해석할 때 F1은 누구라 그랬지? fx의 최소값, 즉 꼭지점이 될 거고, G-2는 무슨 의미? gx의 꼭지점이 x는 마이너스 2야.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이 될 거냐면, 야, 꼭지점들의 y좌표의 차가 얼마라는 말? 7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절대값이 붙어 있고 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큰지 모르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x라는 녀석은, 잘 봐, 첫 번째로 만약에 f1이 f1 빼기 g-2가 그냥 7이라고 해보자. 즉 f1이 더 위에 있으셔. 잘 보세요. 그러면 x는 1은 여기 있을 거고, 여기에 뭐 x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겠죠. fx가 어떻게 생겼어? 더 위에 있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gx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0,0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시는 상황이 되겠죠. 그치? 이런 그래프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얘가 되는지 보기 위해 어떤 해석을 할 거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내가 여기 지점이 꼭지점의 y값이 뭔지 모르니 잠시 내가 q라고 놔보자. 그러면 fx라는 그 녀석은 최고 차이 개수가 뭔지 몰라 a라고 두고요. x-1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세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gx는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최고 차이 개수는 뭔지 모르고 x 더하기 2제곱에다가 q에서 7만큼 내려간 거니 q-7이야 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우리 안 쓴 조건 누구 있어? 야, 원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어야 돼.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돼가 있는데, 자, 먼저 뭐가 말이 안 될 거냐면 만약에요. 여기가 이 q가, 천천히 가볼게요. 자, 둘 다 0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0 넣으시면 F0은 G0이기 때문에 얘는 A 더하기 Q는 0이 될 거고요. 여기다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4B 더하기 Q 마이너스 7은 0이 나오겠지. 그치? 그 말은 Q가 얼마라는 말? 마이너스 A라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q 자리에 뭘 대신해서 넣어줄 수 있어? 마이너스 a를 대신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나와? 8 나오시는 거지. 그치? a가 8 나와. 자, 그 다음에요. a가 8 나오네. 여기도 얼마? 8 나와야 돼.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15야 지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F1이 마이너스 8이라면 G1은 마이너스 8에서 뺐더니 7 나와요. 그 말은 요 녀석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9여야 돼.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 이렇게.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뭔 소리야? G2가, G-2가 15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4b 더하기 a, q-7 이 15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쓴 게 이제 야, y좌표차가 7이 아니지. 요거 써야지, 요거. 그치? 자, 그럼 보세요. F1은 마이너스 8이야. 더하기 G1이 0보다 커야 돼. 그 말은 G1이란 녀석은 8보다는 적어도 커야 되죠. 오케이?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긴 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8일 수 있을까요? 뭐 식을 정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고 판단했을 때 마이너스 8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점의 발생의 여부를 묻고 있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8이라면 어때? fx에서는 접해서 중근을 갖는 게 맞지만 얘가 서로 다른 허근을 갖는 거야? 아니지. 실근을 갖게 돼버리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인 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8이 안 되시니 얼마가 마이너스 8이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8이어야겠네. 즉 여기가 마이너스 8이어야겠네. 그럼 a가 얼마가 돼? 1이 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a가 얼마? a가 1이겠네. 자, 그러면 fx라는 그 녀석은 얼마가 될 거냐면 x-1제곱 마이너스 1이고 gx라는 녀석은 bx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건데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요 값을 구한 상황이지. 즉 0 넣었을 때 g0이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말은 4b 마이너스 8이 0이라는 거고 b가 얼마라는 말? 2라는 말이 되겠지. 괜찮니? 그러면 어떻게 돼? gx라는 녀석은 결국 2x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 뭐까지만 만족시키면 돼? f1 더하기 g1이 얼마다? 0보다 크다까지만 만족시키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집어넣어보자. F1은 얼마예요? F1 더하기 G1을 찾고 있으니까 F1이 마이너스 1 G1은 얼마야? G1은 9 더하기 9, 2, 18, 8 그래서 0보다 크다까지 만족시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니?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뭘 찾을 수 있어? gx도 찾을 수 있고 fx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얘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fx, gx 찾았으니까. 자,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운이 좋게도 f1하고 g-1의 차가 7이면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번째가 왜 안 되는지 좀 같이 봐보자. F1 빼기 G-1이 -7이야? 라는 말 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여기가 G, 여기가 F, 여기가 0,0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8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여기가 -8이야. 괜찮? 그치? 왜냐면 여기서 중근근 꼭 만나면 안 되니까 -8이 여기 있어야겠죠? 그럼 봐봐. 잘 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해. x의 변화 정도가 얼마예요? 1이죠. y 값의 변화 정도는 누굴 따라갈 거냐면 ax 제곱, 즉 최고차의 계수 곱하기 제곱의 비를 따라갈 거야. 근데 여기가 8이래. 그러면 f의 최고차의 계수가 8이라는 말이거든. f의 최고차의 계수가 8이라는 말이 돼요. 반대로 지금 여기 -8이면 여기 얼마예요? -1이죠. 그치? 자, 얘는 얼만큼 변해? 이만큼 변하는데 1만큼 올라가신 거지.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의 최고차의 계수가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그 녀석은 식을 세우게 된다면 8x-1 제곱 -8 gx라는 녀석은 4분의 1 x 더하기 2제곱 -1이 돼서 여기 1 넣게 되면은 음수 나와서 성립이 안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좀 알고 있다면 사실 이 문제도 되게 간단하게 풀리거든. 잠깐만 이거에 대한 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수월해서 이 차 함수의 함수값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x 제곱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대칭축을 기점으로 원점을 기점으로 얘가 x를 예를 들어서 뭐 t만큼 변했으면은 함수값의 변화는 얼마만큼 돼? 얘는 at 제곱만큼 올라가는 거지. 맞아? 근데 얘가 여기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사실은 이 대칭 이 꼭지점을 뭐 p만큼 움직이고 q만큼 움직인다 하더라도 요 내용은 안 바뀌죠. 무슨 말이냐? 얘가 평행이동했어. 예를 들어 이렇게 갔어.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만큼 가고 at 제곱만큼 간다는 사실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칭축 꼭지점을 기점으로 x값의 변화와 y값의 변화는 개수에 의해서 뭐가 되신다? 결정이 되신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럼 잘 봐. 이제 이 문제를 정말 빨리 풀어볼 거야. 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8인 것까지는 확정이 됐고 아까 문자식 그렇게 열심히 되게 많으셔도 돼. 잘 보세요. -8 여기 -1이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프를 조금만 다시 그릴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8이면 여기 얼마? -7이지. -1이지. 1. 어디서 만났는데? 0,0에서 만나신대. 잘 보세요. 얘랑 교점하고 비교를 했을 때 x의 증가 비율은 2야. 그치? 내가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뭐 b라고 설정을 한다면 이 증가폭은 b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0까지 올라갔으니 b 곱하기 2의 제곱이 얼마라는 말? 8이라는 말이야. 가 돼서 b가 얼마가 나와? 바로 2가 등장하신다고. 그럼 우리 꼭지점 알고 계수하니까 끝났지. 마찬가지로요.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 x값의 변화 비율이 얼마야? 1이야. y값의 변화 비율은 내가 fx라는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설정한다면 이 녀석이 얼마가 돼? 이 녀석이 a 곱하기 1의 제곱이 되신다고. 아, 그래서 어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올라갔네. a 곱하기 1의 제곱이 1이네. a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면서 개수가 바로 확정이 돼버리죠. 그치? 그래서 사실은 12번 문제의 경우에는 열심히 문자 잡고 연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던 문제야.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의 성질과 함수값의 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 fx, gx 나왔으니까 상황 보는 거 사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연산에 대한 게 좀 길어지거나 다른 방식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자, 좀 할 말이 많아서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네, 오늘 시즌2 레벨2 1회 6회차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꼭 피드백 해주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